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All About 법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하는 것이 좋은지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렇게 자녀들에게 네. 부동산을 물려줄 때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내용 사실과 같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부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세금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들으셨거나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상속이 원인이 되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에서 이제 상속에서는 증여에 비해서 다소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매매와 증여의 경우는 당사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거나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증여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정해진 요율의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가중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사람이 그걸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주택을 상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의 직장 근처에 새로이 부득이하게 집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켜주지 않는 일종의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역시도 5년이 지나게 되면 일반 주택하고 동일하게 보유주택에 대한 가산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후에 부동산을 상속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우라면요. 그렇다면 이 상승분이 세금에 반영이 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정답 일단 뭐 정답 OX로 말씀드리면 맞다가 될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질문 취지 자체가 상속을 택할 것이냐 증여를 택할 것이냐 만약에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서 고령이어서 자녀들한테 어차피 물려줄 바에는 이걸 내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할까 아니면 내가 사망한 후에 상속이 되도록 할까 이 문제일 걸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이후기 때문에 미래 시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오롯이 상속세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표 구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가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일의 전후 뭐 6개월 내에 매매가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유사한 재산의 가액 등을 지표로 삼아서 시가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될 그럴 네.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변호사님? 일단은 그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상속이냐 증여냐, 이제 세금에 있어서 뭐가 더 유리하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일단 증여에 따른 세금 감면 일종의 이제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이라면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식이 아닌 손자나 손녀한테 증여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 다만 이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해서 이제 세율의 적용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직계 가족에는 해당하거든요. 다만 이때는 증여할 때는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통상적으로 이제 손자나 손녀까지 간다고 하면 아들 세대를 자녀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이제 증여세에 대한 납부 능력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능력,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되고요.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증여세마저도 뭐 조부모가 납부해줬다 그러면 그 납부해준 증여세마저 또 증여가 되는 그런 이제 이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속과 증여, 집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따라서 선책이 정말 네.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좀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좀 고려해 네. 보면은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상속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계신 동안에 자녀에게 주고 싶다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증여이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면 유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 간에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셔서 상속 혹은 증여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률적인 딱 구분 네, 방법이 있는 맞습니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올바른 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했습니다.